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본격적으로 23년도 새로운 업무 일이 시작이 되네요. 네,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일들이 뜻하시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인커텀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커텀즈 규정의 내용 중 중요한 내용들을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입니다. 자, 인커텀즈를 규정하고 있는 수출입 통관의 의무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기본적으로 수출 통관은 매도인, 즉 셀러가, 수입 통관은 매수인이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11가지 조건에 보면 대개 다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찌 보면 이건 당연한 거겠죠. 그렇죠? 수출 통관은 누가 해요? 매도인이. 왜요? 수출지에 수출자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수출한다 그러면 미국으로 수출한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서 통과는 여러분들이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언어도 그렇고, 그렇죠? 법령에 대해서도 아니면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하니까. 그 다음에 수입 통과는요. 미국에 있는 바이어가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그쵸? 왜냐면 미국 사람들이 미국의 그 수출입 통관 절차나 아니면 법령이나 여기 대해서 더 요건이나 여기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많이 알지 않겠어요? 그래서 인커텀즈에서도 그렇게 규정을 해놨다라는 거죠. 자, 근데 예외가 있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EXW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인커텀즈 조건 11가지 중에 제일 상단에 위치하고 그 11가지 조건이 이렇게 이제 셀러 바이어의 책임과 비용의 의무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위험도에 따라 가지고 아니면 부담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또 제일 위에 있는 게 EXW 조건이에요. EXW 이건 Xworks라는 조건이에요. Xworks.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공장인도 조건이다. 이거는요, 뭐냐면, 수출자 입장에서는 물건만 수출자의 공장에다가 이렇게 분리만 시켜 놓으면 바이어가 와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이어가 와서 우리나라 물건을 자기 나라로 빼가려면 우리나라 법에 의한, 관세법에 의한 통관 절차를 진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EXW 조건일 때는 수출 통관도 매수인이 한다라는 거죠. EXW 조건일 때 수입 통관을 누가 하느냐? 그건 당연히 매수인이 하는 거고요. 수출 통관도 매수인이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반대로 DDP 조건은 인커텀즈 11가지 조건 중에 셀러 입장에서 책임과 비용의 의무가 제일 큰 조건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이거는 Delivered Duty Paid라고 그래가지고 Delivered Duty Paid 해서 관세 포함 인도 조건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한국말 얘기하는 사람은 없고요. 그냥 DDP 그러거든요. 이거는 수입제의 운송을 포함한 통관 절차, 그 다음에 관세, 여기까지도 다 셀러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입 통관도 매도인이 한다라는 거죠, 셀러. 그러니까 DDP 조건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외국으로 수출하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그 물건이 수입지 창고에 도착했을 때까지 안심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운송비는 뭐 통관 관련된 모든 비용을 여러분들이 지불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비용들을 여러분들 돈으로 내는 건 아니고요. 가격에 다 반영을 시키시면 돼요. 요 얘기도 나중에 또 이제 또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9번 보시면은요. E 조건, F 조건은 더하기 출발지, C 조건, D 조건은 더하기 도착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제 인커텀즈 조건을 표시할 때 FOB면 FOB 이렇게만 쓰진 않는다는 거죠. FOB 해놓고는 FOB라는 게 선적하면 셀러 입장에서는 비용과 책임의 의무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 선적을 해야만. 그래서 그 선적 항구 이름, 그 출발지, 항구 이름을 기재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FCA 조건, 공항이었다. 그럼 공항명. 예를 들어서 FOB 부산, 아니면 FOB 인천 포트, 아니면 FCA 인천 에어포트. 이런 식으로 출발지의 공항이나 도시 혹은 항구명을 기재한다.
그러나 C 조건이나 D 조건 같은 경우에는요. 셀러가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 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는 비용의 범위가 도착지까지의 운임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도착지를 표시해요. 그래서 만약에 CFR 조건이다. CFR 조건이다 그러면 CFR 뉴욕, CIF 조건이다 그러면 CIF 뉴욕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죠. F 조건이면 FOB 부산. EXW 조건이면요. 퀴즈. 여러분들 저희 공장에 만약에 서울에 있다. 그러면요. 공장에 있는 조건이니까 FOB가 아니고 EXW 서울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 사실은요. 서울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주소까지 써주면 더 좋죠. 근데 실무에서 주소까지 쓰는 사람들은 제가 거의 못 봤고요. 도시명을 되게 써요. 그 다음에 운송 불문 수단 조건일 때 운송수단 불문 조건일 때는 어디 예를 들면 부산 어디 CY 어디 CFS 어디 포트 이렇게 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해상 전용 조건일 때는 항공기로 운송할 때 이건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포트 이렇게 기재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간단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C 조건이나 F 조건 같은 경우에는요, 출발지가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다시 말하면 어디까지의 비용은 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걸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C 조건, D 조건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비용을 포함했다? 어디까지 비용을 셀러가 운송인한테 지불한다? 라고 명확하게 도시명을 표시해 줘야 되겠다. 왜요? 예를 들어가지고 DDP 해놓고 USA 그러면 도착지 창고가 미국인 건 맞는데 미국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운송비가 엄청나게 차이 나잖아요. 그죠? 한국에서도 예를 들어가지고 라스베가스까지 갈 때, 아틀란타까지 갈 때, 알라스까지 갈 때, 하와이까지 갈 때 엄청 비용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장소를 기재를 해주는데 C 조건, D 조건은 도착지, 특정 지역, 그 다음에 E 조건, F 조건은 출발지를 기재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10번 또 10번째 중요한 거 해상 전용 조건의 위험 부담의 분기점이 쉽스 레일에서 온보드로 바뀌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2010년도 것까지는 선측 가상의 선측이 있다고 그래서 배 가상의 그 난간을 가상의 난간을 쭉 위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만 유효하게 통과하면 된다. 셀러 의무는 끝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FOB 조건일 때. 근데 그게 애매하잖아요. 그쵸? 그 난간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쵸? 예를 들어가지고 컨테이너가 이렇게 쭉 끌려 올라가서 하늘에서 이렇게 쭉 난간을 지나가다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배 안쪽으로 떨어졌다 바깥쪽으로 떨어졌다 했을 때 누구 책임이냐 이거예요. 물론 그런 일이 뭐 있게 하겠습니까마는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명확하게 온보드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FOB 조건일 때 온보드 시켜야 한다. 예. CFR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또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건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이건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뭐 선적 이런 개념을 우린 갖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컨테이너로 운송할 때는 운송수당 불문 조건을 사용을 해라. 지향해라. 사용해라. 해상 조용 조건을 웬만하면 쓰지 마라. 그러니까 배로 운송할 때도 FOB보다는 FCA를 써라 라는 얘기예요. 이거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낯선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다지 실무적이지도 않아요. 실무에서 그렇게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인카텀지 규정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쓰는 대로 쓰세요. 배로 운송할 때는 그냥 FOB, 비행기로 운송할 때는 FCA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규정에 보면 FAS, FOB면 FCA를 쓰는 게 낫고 CFR 같으면 CPT를 쓰세요. CIF면 CIP를 쓰세요.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강제는 아니고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이제 저기 뭐야 코로나도 이제는 실내 마스크 30일부터 예 강제가 아니고 이제는 권고로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써도 좋고 안 써도 좋다.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실무에서는 이런 것들을 적용하지 않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실무하고 이 규정들하고 내용이 좀 다른 거예요, 조금씩. 예.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FOB를 쓰셨으면 배로 운송할 때 그냥 FOB 쓰세요. 비행기를 운송할 때 FCA를 썼다? 그냥 FCA를 쓰시면 돼요. 음. 지금 잉크커텀즈가 처음이신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드려도, 이것도 무슨 얘기야? 이렇게 하시겠지만, 그냥 좀 참고 들으세요, 지금은. 왜냐면, 조금만 참고 들으시면, 이제 11가지 조건에 대해서 제가 다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면, FOB 조건이다. 그러면, 셀러가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는 어디까지다. 따라서 가격을 책정을 할 때 FOB 조건일 때 가격이면 어떻게 계산합니다. 이것도 말씀드리고요. 수출 수입 통과는 누가 한다. 보험은 누가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운송계약은 누가 체결해야 된다. 제품의 인도는 어디서 일어난다. 이걸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듣고 나시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것들이 조금씩 기억이 나요. 아니면 제가 이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반복을 해드릴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을. 언제요? 이제 11가지 조건별 셀러 바이어 의무를 하나하나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때 이 정리된 내용들을 한번 다시 한번 공부하시면 그때는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신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11번 보시면 freight prepaid다. 운임이 선불이라는 얘기죠. 선불이라는 얘기라는 거는 셀러가 운임을 지불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매도인이 운송 계약을 체결한다. 왜요? 돈을 주는 사람이 내 돈 내는 사람이 직접 돈을 주는 사람이 계약을 체결해야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고 조금이라도 가격 협상을 하고 조금이라도 더 운송에 대해서 많은 그 협상들을 하겠죠. 네, 당연한 얘기예요. 그쵸? 여러분들 돈 낼 때 신경 쓰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엄마한테 받아가지고 좀 잔인한 얘기인가? 엄마한테 돈 받아가지고 물건 살 때는 별로 신경 안 써요. 근데 내가 알바해가지고 아깝게 번 돈이다? 내가 근무하고 아깝게 받은 내 돈, 내 월급이다? 그럼 뭔가 살 때도 좀 싸게 살라고 그러고 좀 더 꼼꼼히 따져보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사람의 본능이잖아요. 그쵸? 불효자가 돼서 그런 게 엄마 돈은 뭐 그냥 마음대로 쓰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freight가 collect다. 여러분들 collect라는 단어 잘 기억하세요. 이게 뭐냐면 후불이라는 뜻이에요. 후불. 결제에서는 추심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잠깐 말씀드렸죠? 결제 얘기 조금 말씀드릴 때. 어쨌든 후불. 후불이면 이건 뭐냐면 물건이 수입지에 도착한 다음에 이건 바이어가 돈을 낸다는 거거든요. 운임을. 예. 그래서 당연히 운임을 바이어가 내니까 운송계약도 바이어가 체결한다. 그래서 운송계약 체결하고 나서 셀러한테 여러분들한테 연락이 와요. 야, 몇월 며칠 날 어느 배에다 선적해라. 이렇게 온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바이어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물건실을 선박을 지정해 주는 거를 nomination이라고 그래요. nomination. nominate. 줄여가지고 노미 그래요. 노미. 이거 욕 아니에요. 이놈 저놈 할 때 놈이 아니고 줄여서 놈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예,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날 되시기 바랄게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요, 내용 들어보시고 괜찮으시면 제가 계속 부탁드리죠. 예, 주위 분들한테 좀, 너도 좀 들어봐라. 시간 낭비는 아니더라. 들어놓으니까 좋더라. 추천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한테 뭐 구독, 좋아요 이런 거 부탁 안 드려요. 예, 제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조회수가 너무 작으면. 저도 나름대로 신경 엄청 쓰거든요. 이거 하나 녹화해 놓으려면 시간도 많이 써야 되고. 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